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 한 5시 정도 됐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언젠가부터 열심히 좀 살아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살짝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제 그 처리 능력을 망각한 채로 막 이렇게 떠안고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계치에 다다르면 정신이랑 육체가 모두 막 망가져 버리곤 했었는데, 지난 월요일 밤에 제가 그랬습니다. 1월 13일인가 그럴 거예요. 갑자기 광고가 2개가 들어왔고, 또 2건의 광연이 들어왔고, 그리고 2건의 방송 출연이 몰려서 들어오게 됐었어요. 평소에 그냥 브이로그 만드는 고민이랑 어차피 회사 일도 하고 있고, 피아노 연습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여유는 없었어요. 그냥 거의 꽉 차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이 몰려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은 벅차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벅차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그냥 꾸역꾸역 하나씩 이렇게 해치우고 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그 말씀드린 월요일 밤, 1월 13일 월요일 밤에 두통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기억으로는 근 몇 달간 이제 느꼈던 두통 중에서 제일 셌던 것 같아요. 제가 뇌하수체 수술로 인해서 이제 두개골에 구멍을 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두통이 인사를 건네면 그 자체로 너무 무섭고 좀 고통스럽습니다. 갑자기 막, 왜 또 막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라는 생각에 막 짜증이 막 몰려오고, 소리를 갑자기 막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도 좁고 방음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옆집에 피해를 줄 수는 없어서 그냥 속으로만 소리를 막 질렀죠. 근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일단 급한 대로 좀 두통을 없애고 싶었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병원은 갈 수가 없고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일어나서 옷을 딱 입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럽고 막 구토가 몰려오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좀 토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그냥 다시 누웠습니다. 누우니까 머리는 계속 아팠는데 최소한 뭐 어지럽거나 이제 구토는 조금 덜 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누워있다가 약간 이렇게 머리 아파서 또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무서움이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유자씨한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유자씨가 택시를 타고 편의점 두통약이랑 감기약을 사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두통약이 잘 듣지는 않는 편인데 다행히 이번에는 타이레놀 2알을 먹었더니 살짝 잠잠해지더라고요. 약간의 두통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했는데 밤늦게 유자씨는 택시를 타고 돌아갔고, 저는 수면제를 먹고 귀마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두통은 그냥 거의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또 심한 두통이 찾아왔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좀 궁금했어요. 최소한 잠은 어느 정도 자고 밥도 적당히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 밤에 조금 늦게 잤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혹시라도 뇌하수체 종양이 뭐 재발을 한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니면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게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이유는 몰랐지만 그 두통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고 싫었어서 두통이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단톡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랑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정감을 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좀 적극적으로 고독을 만들면 그게 더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잠시 단톡방을 떠나겠다고 말하고 도망치듯 모든 단톡방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조금 미안하고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바탕화면도 정리를 했어요. 회사 일하면서 생겼던 뭐 이미지들이나 파일들, 그리고 뭐 책상 정리도 하고 명함 정리도 하고, 또 유튜브 구독 목록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유튜브를 이제 하다 보니까 부업으로 레퍼런스 목적으로 구독한 구독 목록만 거의 수백 개였어요. 한 500개도 넘었던 것 같아요. 구독 목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참 많은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구독 취소하다 보니까 왜 구독했던 거지 하는 채널도 되게 많았고, 아예 처음 보는 채널도 많았습니다. 아마 유튜브 보다가 나중에 봐야지 하고 구독해 놨었던 채널인 것 같아요. 잘 보지도 않는 외국의 막 유명한 유튜버, 또 국내 유명한 유튜버,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정리했고요. 영상이 올라오면은 거의 그래도 최소한 반 이상을 챙겨보는 채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일단 구독 취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구독을 하고 싶어지는 채널만 구독을 할 예정입니다. 힘들게 모아왔던 구독 목록을 한순간에 또 취소하고 나니까 약간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 채널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채널들도 몇 개 있었는데, 뭐 검색으로 찾지 못할 정도의 채널이면 지금의 제가 뭐 크게 좋아하는 채널이 아니겠구나 싶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과감하게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한 500개쯤 됐던 게 한 50개 정도로 줄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바탕화면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고 구독 목록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송 출연을 좀 취소를 하고 싶었는데요. 취소를 할 수 있으면 취소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방송은 이제 다른 출연자분들이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다 싶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랑 강연은 다행히 취소가 가능했어요. 이게 매니저님이 아마 또 중간에서 왠지 좀 곤란하셨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실 광고나 강연은 유튜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제가 뭔가 드리는 노동력 대비 금전적인 보상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회사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시간을 들이고 이 정도를 받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광고를 진행할 때마다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광고를 지금까지 엄청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몇 개 하긴 했었어요. 욕심 같아서는 그냥 한두 달 더 버티면서 들어온 광고랑 강연을 다 해내고 싶었는데 그때 월요일에 두통이 너무 정말 고통이 심각해서 매니저님에게 광고랑 강연을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크게 고민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니는 종합병원 신경외과를 예약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다행히 예약이 되었고요. 아무 일 없기를 바랬지만 그리고 또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괜히 떨리고 또 너무 무섭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두통 한번 온 거 갖고 그렇게 호들갑 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의사한테 당신 머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어 라는 소리를 들어봤던 저로서는 약간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잠시 그만둔다고 학원에 말했습니다. 사실 재미있게 배우고 있었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하면서 편집이나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벅차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고 유튜브를 안 했으면은 피아노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늘 있었는데 일단은 그냥 좀 쉬고 싶었습니다. 제가 담당해주시는 선생님 연락처를 몰라서 개인적으로 연락은 못 드렸는데 혹시 영상 보고 계시다면 조금만 쉬고 다시 돌아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그날 그렇게 두통이 정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두통을 한번 겪고 나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또 죽게 된다면 지금의 뭐 회사 생활이나 유튜브 뭐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월요일 밤에 그 끔찍했던 그 두통이 저를 굉장히 뭔가 한없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튜브 자체를 그냥 아예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어요. 그러다가 또 아니면 뭐 한두 달 정도라도 쉴까 싶다가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유튜버의 휴식을 뭐 좋아하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말들이 워낙 많아서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하기 전에 저로 돌아가는 것 뿐인데요. 그래도 약간의 뭐 슬픈 감정이 좀 들었던 거는 지금의 저보다 예전의 저가 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마음에 또 들지 않았던 이전의 저라고 해도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뭔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뭔가 아프거나 병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브이로그를 하면서 아마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텐데 매 순간을 이제 카메라에 담는 게 되게 재미있고 설레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기도 한데 가끔씩은 그거를 이제 강박적으로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야 된다는 게 조금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매주 브이로그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매 순간 그렇게 카메라를 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월요일날 아프고 난 뒤로는 그 한 주 정도는 저의 일상을 카메라보다 눈에 많이 담았습니다. 근데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노을이 지는 하늘이 너무 예뻐서 카메라를 이렇게 꺼낼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눈으로만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또 왠지 아쉬우면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15일 밤, 그러니까 수요일 밤, 그러니까 두통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밤에 예정되어 있었던 방송 촬영이 있었습니다. KBS 다큐 인사이트 팀에서 찾아와서 다큐 촬영을 했습니다. 저의 일상과 유튜브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과 최선의 텐션으로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어쨌든 하나라도 끝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첫 방송 치고는 그만하면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긴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는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방송사 사정으로 못하게 된 적도 있고 제가 바쁘거나 아니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취소를 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TV 방송은 저랑 이제 제 채널을 알리는데 정말 좋은 수단이죠. 요즘에 뭐 유튜브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TV를 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점들만 생각을 하면 100번이고 모든 출연 요청을 다 수락하는 게 맞는데
한편으로는 일반인 신분이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나 방송이 조금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뭐 쫄 거 없어 그냥 해버리자 라고 생각은 하는데 가슴은 자꾸 긴장하고 마구마구 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예정대로 신경외과를 찾아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일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두통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 머리를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MRI를 찍은 것도 아니었지만 일단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말 듣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혹시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먹고도 한 2, 3일 정도 두통이 지속된다면 문제가 생긴 거니까 찾아오라고 하셨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큰 문제는 없는 거니까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2월에 예정대로 MRI를 찍을 예정인데 종양이 재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소할 거 다 취소하고 의사 선생님이 또 괜찮다 이런 말을 해주셔서 그런지 다행히 목요일 이후로는 조금 덜 불안하고 기분도 꽤 많이 나아졌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라는 게 잘 돼도 안 돼도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중간에 조금 쉬려고 했었던 적이 2-3번 정도 있었는데요. 고민만 하다가 계속 달려왔습니다. 유튜브를 중간에 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노출을 안 시켜줘서 조회수나 구독자가 떡락을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아무튼 쉬었다가 복귀를 하면 지금의 조회수나 수익은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 컨텐츠에 대한 제 스스로의 믿음이 좀 부족했던 탓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고 너무 유익하다고 느꼈다면은 언제 쉬어도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내 영상이 재미있으니까 다시 꼭 봐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테지만 저는 아직도 제 실력보다는 영상이 몇 개 터져서 오늘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뭔가 다른 사람을 믿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스스로 제 자신을 믿는 게 정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10km 마라톤을 한번 해보려고 주변에 경험이 있는 지인분들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하는 말이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걷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걷게 되면 다시 뛸 수 없다는 말을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주의사항 덕분인지 처음으로 달려본 10km 달리기에서 1시간 9분 정도 이런 기록이었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일단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지만 왠지 한번 쉬게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버림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 스스로 다시 뛸 만한 체력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모은 구독자인데 소위 떡락을 하면 정말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았어요. 아무튼 이런 생각들로 그동안 쉬지 않고 일주일에 영상을 2개씩 올리면서 달려왔는데 조금 쉬어가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간을 정한 건 아닌데 한 1, 2주가 될 수도 있고 한 2-3달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쉬운 만큼 외면받기도 쉬운 게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략 예상을 해보자면 휴식을 끝내고 돌아오면 지금의 관심이나 조회수는 아마 절대로 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유튜브에는 너무 재밌는 영상들도 많고 새로 뜨는 유튜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눈 한번 질끈 감고 끊어가지 못하면 앞으로 영영 쉬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복귀해서 다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지 못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면 그냥 그 정도까지가 내 능력이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나는 컨텐츠가 떨어진 게 아니고 유튜브 쉬다가 복귀해서 떡락한 거야 라고 스스로한테 비겁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즐거우면서 정말 힘들 수도 있다는 거를 처음 느껴봤어요. 보통 그 2가지 상태는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복귀를 하고 나면 기존에 하던 대로 브이로그와 책 낭독, 사회생활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낭독하는 컨텐츠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메일로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쉬는 동안에 틈틈이 읽어보고 복귀한 이후에 사연 바탕으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즐거웠었던 기억, 아니면 재미있었던 일, 무서웠던 이야기, 고생했던 일, 아니면 어떤 경험으로 했던 어떤 생각들, 짜증나게 하는 친구나 직장 상사 이야기 등등 모두 다 환영입니다. 고민 사연 같은 것도 좋고요. 다만 고민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또 댓글로 다른 구독자분들이 생각을 달아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수요일, 토요일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복귀 이후에는 아마 조금 비정기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지금이야 그냥 내가 혼자니까 시간 활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뭐 가족이 생겼는데 지금처럼 편집에 시간을 많이 쏟다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한 번쯤 쉬어가고 유튜브를 하면서 언제든지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한 채 이대로 쭉 몇 년을 더 가게 되면 가정이 생길 때쯤에 계속해서 유튜브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쳤을 때 지금보다 아마 더 내려놓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조금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13일날 월요일날 그 두통이 왔던 밤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몇 개 영상을 올린 거 보면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거 그냥 계속 해도 되겠는데 싶었는데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 강력한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댓글을 보고 있자니 그냥 이참에 좀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제 노안을 언급하는 댓글의 경우는 저는 뭐 늘 노안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다짜고짜 뭐 존나 못생겼다는 댓글을 달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노안의 역사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같은 분이 무슨 여자친구를 뭐 트로피 취급을 한다는 등 여자친구 얼굴 팔아서 유튜브로 돈벌이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뭐 수입 냉동 뭐 돼지고기나 먹인다는 등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참 이래저래 현타가 오더라고요. 참고로 유자씨만 나오는 영상을 올렸던 거는 저의 권유로 유자씨가 유튜브를 시작하긴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유튜브를 당분간 못하게 되어서 유자씨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뭐 유자씨 관련된 영상은 제가 편집을 해서 유자씨 채널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 악플이 많이 달렸었는데 단순히 뭐 찌질하다, 뭐 궁상 맞다 이런 댓글들은 저도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찌질하고 궁상 맞은 것 같아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외모 공격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내가 뭐 딱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멋있어질 수는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사람이 막 그게 엄청 막 잘생겨지고 이러긴 또 힘들기 때문에 뭐 성형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성형도 좀 잘 돼야지 또 잘생겨지는 거지 망하면은 더 이상해지니까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에 누가 피드백을 주면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멘탈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는 특히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얼굴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볼람 보고 말란 마라 악플러들아 하면서 그냥 얼굴 공개를 더 적극적으로 할까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유튜버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말이 유튜버지 제가 막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유튜버를 막 계획적으로 하고 뭐 그러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그냥 유튜브 안 하는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냥 멘탈은 진짜 상당히 약합니다. 유튜브 하면서 조금 강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누가 다짜고짜 저를 막 비난을 하면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참아내기에는 약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상태는 너무 막 힘들어서 도저히 안 쉬고는 못 배기겠다 뭐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조금 쉬는 연습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쉴 수 있을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참에 최소한 유튜버라도 스스로 좀 쉬는 연습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뭐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구독자님들에게 최대한 재미있는 영상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만 쉬다가 오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일상이 너무 지치고 힘드시다면 가끔씩은 그냥 다 내려놓고 다 홀드하고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잘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 혹시라도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정말 유튜브를 뭐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따로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영상으로 공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마 다들 설날이어서 명절 잘 보내고 계실 텐데요. 명절 끝까지 잘 재밌게 보내시고 요즘 뭐 중국에서 무슨 이상한 감기 같은 거 되게 센 거 있다던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